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현대 플래그십 전기차이죠. 아이오닉 9의 사전 계약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가격이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정확한 보도자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2월 3일 월요일부터 사전 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오닉 9은 EGMP 기반의 대형 SUV 차량이죠. 특히 실내 넓은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이 구입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100kWh가 넘어가는 배터리가 탑재되어서 1회 충전 기준으로 주행 가능 거리는 532km입니다. 마의 500km를 훨씬 넘어서요. 532km라. 이 정도면 대형급 차량, 특히 7인승 차량을 고려했을 때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기존에는 1열과 2열만 갖춘 차량들도 500km를 넘기가 좀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구입하실 AWD, 즉 사륜은 일반 AWD와 성능형 AWD로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사륜 모두 1회 충전 시 500km 이상을 달릴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주행거리를 따질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걸 따지잖아요. 이륜뿐만 아니라 사륜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고요.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인데요. 기본 트림의 가격은 6,715만원이고요. 여기에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더하면 6천만원 초중반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라면 최근에 출시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풀옵션이 7천이 넘었죠. 조금 고민이 되는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가격 정확히 볼게요. 7인승 기본인 익스클루시브는 6,715만원이고요. 중간 트림 프레스티지는 7,315만원, 고급 트림 캘리그래피가 7,792만원입니다. 6인승은 2열의 독립 시트를 가진 2개의 시트로 구성된 차량인데요. 기본 익스클루시브 6,903만원, 프레스티지 7,464만원, 고급 트림 캘리그래피 7,941만원입니다. 자, 아래의 내용을 보기 전에 많은 분들이 그럼 먼저 출시된 기아 EV9보다 얼마나 싼 거야?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바로 보시죠. 이륜 기준이고요. 아이오닉 9이 3가지의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EV9은 2가지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륜 에어 롱레인지와 어스 롱레인지 이렇게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 판매 가격은 친환경 세제 혜택 후의 가격이 7,337만원입니다. 갑자기 궁금한 점은 이거예요. 전기차에서 가장 높은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자, EV9은 7,337만원이고요. 나누기 배터리는 99.8W의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kWh당 대략 73.5만원이 EV9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마트 등에 가면 물건을 구람으로 표시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거보다는 좀 그런 의미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아이오닉 9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이오닉 9의 기본 가격은 6,715만원이에요. 배터리 용량 110.3kW로 나누겠습니다. 60.8만원입니다. 우와, 이렇게 된다면 1kWh당 EV9이 73.5였고요. 아이오닉 9이 60.8이죠. 약 12.7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확실히 아이오닉 9의 가격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기본 가격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아 EV9이 7,337만원이었죠. 아이오닉 9은 6,715만원입니다. 622만원의 차이가 있고요. 그렇다면 궁금한 점은 과연 어떤 옵션들이 이 익스클루시브에서 빠졌는지 이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는 거의 비슷해요. 하이라이트 부분만 잠깐 보고 갈게요. 전기차에서 전비를 높이기 위한 공기 저항 계수는 0.259CD입니다. 7인승 대형 SUV 차량인데요. 이 정도면 괜찮죠. 차량의 크기는 이제 5m가 넘어갔고요. 국내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으로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 그리고 전기차에서는 아이오닉 9과 기아 EV9이 거의 비슷한 차량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1열 중간에 있는 이동형 콘솔이죠. 유니버설 아일랜드는요 190mm 즉 19cm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열에서 테이블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요. 24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안전사양은 이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신다면 고민 없이 국내 차량을 구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대중차가 아니라 프리미엄급 차량과 비교해도 좀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구입하실 차량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거꾸로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점이라면 팰리세이드에서 보신 3종 카메라 클리닝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기존에도 있었죠. 근데 여기에 컴팩트가 들어간 이유가 있는데 정말로 작아졌습니다. 이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카테고리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잖아요. 요즘은 제조사의 카탈로그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공개된 내용들 한번 보시죠. 외부 디자인은 기본인,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캘리그라피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을 구입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차이점들은 미비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 확연히 다른 것만 좀 체크해 볼게요. 가장 고급 트림인 캘리그라피에서는 이 귀돌이, 사이드 미러가 정말 작습니다. 차량 차체에서 벗어나지 않죠. 기본 차량은 이렇습니다. 정말로 당나귀기를 딱 세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범퍼 하단 쪽 디자인들이 조금씩 일부 차이가 있지만 이건 여러분만 아시는 거고요. 전면부 디자인에서 고급 트림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바로 컴팩트,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차이가 있고요. 측면부에서 가장 달라지는 디자인은 당연히 휠 디자인이죠. 고급 트림에서는 마차 휠이 제공되고요. 프리스티지 휠, 그리고 기본 트림은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준수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 이때 하단부를 좀 보시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캘리그래피는 좀 더 역동적인 디자인의 몰딩 그리고 마감 색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중간 트림, 이 부분이 달라지죠. 그리고 기본 트림.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알아보실 분들은 과연 많을까요? 자,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캘리그라피는 귀가 없었어요. 뒤에서 봐도 정말 작죠. 마치 도 손잡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제는 조금 선택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이 사이드 미러가 톡 튀어나왔기 때문에 전동식 폴딩 기능들이 거의 기본화되고 있는데요. 아이오닉 9이라면 그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죠. 또한 공기저항 계수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괜찮은 것 같고요. 이제야 제대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후면부 차에는 이 범퍼 하단 쪽 디테일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고급 트림은 이렇고요. 프레스티지 여기가 좀 달라졌죠. 익스클루시브 이렇습니다. 이걸 알아보실 분들이 많을지 잘 모르겠고요. 색상은 두 가지의 무광 컬러가 제공되고요. 그리고 7개의 유광 색상이 제공되는데 캘리그래피에서만 선택하는 색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디자인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길 바라고요. 요거 정말 작아졌죠. 자, 짜잔. 진짜 한 3배 4배 차이가 있죠. 진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마운트 부분은 그대로 있는데 이쪽 부분이 달라진 건데요. 이거죠. 이래야지 선택하는 게 아닐까요? 외부 디자인 요소에서는 한 가지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익숙한 디자인 외에 바로 이거. 뭔가 없죠. 기존에 있었던 샤크 안테나가 사라졌습니다. 히든 타입 안테나로 바뀌면서요. 외부 디자인이 훨씬 더 깔끔해졌습니다.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여성이 다가가요? 이거 뭐죠? 잠깐만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게 제가 시연은 안 해봤는데 자, 다가갑니다. 손을 들어서 리모컨을 눌렀는데요. 일부러 눌러야지만 작동이 된다? 다가서면 당연히 웰컴 라이트도 작동돼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스마트 키가 가방이나 주머니 속에 있죠. 자연스럽게 탑승하게 되는데 웰컴 라이트 기능은 그 전에 주인을 반겨줘야 되잖아요. 이걸 제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작동한다? 이건 아니길 바랍니다. 주간에 본 모습은 이렇고요. 야간에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주간엔 이렇고요. 야간엔 이런데요. 여러분들 차량을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차량을 여러 번 봤는데요. 기아의 EV9이 남성적인 정통 SUV와 같은 그런 멋진 디자인이라면 아이오닉 9은 부드러운 우아한 느낌의 차량입니다. 아마 두 차량을 직접 보시고요. 실내까지 탑승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정말 많이 나뉠 차량들입니다. 자, 실내 인테리어는 이미 보셨기 때문에 가볍게만 볼게요. 캘리그라피 트림이고요. 프레스티지 트림,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트림입니다. 당연히 가장 고급스러운 트림은 캘리그래피고요. 그리고 캘리그래피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부드러운 나파 가죽은 캘리그래피만 제공됩니다. 총 4가지 색상들이 제공됩니다. 후면에서 바라본 전면의 모습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색상, 두 번째 색상, 세 번째 색상, 네 번째 색상.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내의 감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앰비언트가 꼭 필요하다 그러시면 기본 트림은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실내에서 화사한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의 앰비언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부터 선택이 가능합니다. 앰비언트 영역은 운전자, 통합형 디스플레이 하단 쪽에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하단 쪽에 은은하게 비춰주고요. 도어 트림 쪽이 있고요. 밤에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총 10가지의 아름다운 색상들을 제공합니다. 10.3인치의 커브드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가 제공되고요.
요거 재밌습니다. 리빙 스페이스 공간인데요. 실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는데요. 미팅 룸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선 2열 시트가 회전되는 기능을 넣으셔야 되고요. 시네마 룸은 이렇게 영화처럼 볼 수가 있고요. 가족끼리 이용하기 편리한 리빙룸 공간은 이렇게 생겼고요. 중간에 있는 아일랜드 이동식 콘솔은 앞뒤로 19cm까지 이동합니다. 파티 모드는 여러분들의 차박 모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까지의 공간이 거의 2m가 되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차박 쿠션이라는 게 팝니다. 이 공간을 외우시고요. 시트를 좀 더 앞으로 당기신다면 최소한 2m 10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공간이에요. 한 번씩 이용하신다면 이런 추억들을 남기게 해줬습니다. 참고로 저는 캠핑을 10년 이상 했죠. 2년 전에는 제가 양평에서 장박을 1년 동안 했어요. 이러한 즐거움 한 번쯤 경험해 보신다면 그 즐거움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릴렉션 모드는 이렇습니다. 한 번씩 쉬고 싶을 때 이렇게 취침할 수가 있고요. 안마 기능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바디 프렌드처럼 시원하다 이건 아니고요. 이동할 때나 좀 쉴 때 긴장감을 풀어준다는 점에서 한 번씩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하는 모습 볼까요? 전동은 아니고요. 이런 건 좀 전동으로 작동해도 뭐 위험하지도 않고요. 전기차에서 이게 수동으로 제공된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전기차라면 쥐잉하고 움직이는 이 전동 기능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말이죠. 2열 시트를 사용한 상태에서 트렁크 공간은 620리터고요. 내연기관 차량은 최근에 팰리세이드의 트렁크 공간을 제가 아주 자세히 보여드리고 수치로 직접 알려드렸는데요. 700리터가 넘어가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그래도 내연기관이 좀 더 크죠. 3열을 폴딩했을 때, 2열을 폴딩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최소 180이 나옵니다. 차량에서 수납 공간은 정말 다다익선인데요. 전기차에는 이렇게 프렁크 공간이 있고요. 다른 공간들은 여러분 이미 내연기관 차량에서도 보셨는데 운전석과 동승석 아래에도 이렇게 작은 공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만의 대시보드 아래의 공간, 그리고 그 하단 공간, 서랍식으로 제공되죠. 이 공간들이 전기차에서 제공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1열, 2열 조금 많이 보셨어요. 근데 이렇게 반투명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작은 물건이 안에 있어도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도 좋고요. 심미적으로도 볼 때마다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동승석 뒤쪽에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 공간이에요. 요게 디퓨저 같은 걸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향기로 차량을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에서 볼 수 없었던 공간들을 보여드렸고요. 1, 2, 3 모두 전동 시트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최근 신형 팰리세이드에서는 이 3열의 시트도 앞뒤로 움직이는 기능이 추가되었죠. 따라서 3열 뒤의 공간을 좀 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3열 시트는 고정형으로 제공됩니다. 자, 전기차만의 중요한 주행거리가 나온다.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한 거리는 무려 532km고요. 항속형 2륜이고요. 항속형 4륜입니다. 그리고 성능형 4륜인데요. 놀랍게도 성능형도 500km가 넘어갑니다. 그럼 나 항속형을 해야 돼? 성능형을 해야 돼?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전기차는 처음부터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를 타시면서 난 힘이 부족해 이런 분들 주변에 많지 않으시죠? 4바퀴 굴림을 선호하신다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항속형 4륜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한 놀라운 건요. 19인치뿐만 아니라 21인치도 모두 500km가 넘어갑니다. 자, 이거죠. 400V와 800V 충전 시스템을 제공하고요. 전기차만의 V2의 기능 이건 당연하죠. 자, 그리고 전기차만의 스펙을 한번 더 보면요. 최대 토크는 315kW에 700Nm입니다. 공기 저항 계수는 차량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그래도 괜찮죠. 0.259CD입니다. 전기차에서 핵심 기술은 다른 기술이 아닌 바로 공력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궁금했던 사륜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제공됩니다. 사륜이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되는 차량은 국내 차량에서는 아이오닉 9이 처음인 것 같아요. H트랙 1과 H트랙 2인데요. 기능이 다르냐 이건 아니고요. 사륜의 핵심인 후륜적 모터의 용량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극적일지 이건 시승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테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욕심 나더라고요. 포니 테마, 이런 거 선택하고 싶어요. 자, 포니 테마 잠깐 볼까요? 와. 여러분 사운드 들리시죠? 이 기능은 아이오닉 5N에서 처음 선보인 가상기어 변속 모드인데요. 이 기능이 구독에서 제공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재밌었는데 내용을 보면 가상기어의 변속감을 구현하고요. 그리고 주행 감성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수동 변속기를 조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게 제공된다면 솔깃하네요. 이상으로 아이오닉 9의 경쟁력을 살펴봤습니다.
가격을 포함해서 세부 경쟁력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형 SUV를 구입하신다면 EV9과 아이오닉 9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차량이 좀 더 마음에 드시는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아이오닉 9의 가격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시승을 해볼 것 같은데 다음 시승기 영상도 자동으로 받고 싶다면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